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 문제가 좀 남았었죠? 숙제들은 좀 하셨어요? 문제를? 하셨는가? 안 했구만. 다 한 사람 손. 도락 한 바퀴 돌기 귀찮으니까. 오. 하나야? 이 양반들이? 수석이 혼자야?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숙제를 하려고 책을 폈다, 손. 그래서 뭔가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어야 돼. 저는 녹음을 들으려고 켰습니다. 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중. 시은이, 서영이, 강민이, 동현이, 준아. 그 다음에 방금 뒤에 손 드셨던 분, 다 어디 갔어? 흔적은 없어? 오케이. 적었어요? 한 사람 이름 적은 거야? 봅시다. 일단 우리 여기 하면 되죠? 6번. if를 생략한 가정법. 그래서 if 가정법, IUC 가정법, SIF 가정법.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봅시다. 다음 문장을 if를 생략한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그럼 if I had known, 얘는 if를 생략하게 되면 뭐가 앞으로 나오면 돼요? 과거 완료 시제에서는 얘가 없어지면 얘가 앞으로 나오죠. had가요. 그럼 had I known 땡땡땡 처리합시다. 그 다음 4번 if I were free for the night, 여기도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면 뭐가 나와요? 의문문처럼 비동사가 나옵니다. were I free 땡땡땡 하죠 뭐. 그 다음에 뭐 반복이니까 글씨 연습도 아니고 if가 없어지면 had가 앞으로 had the firefighters been 땡땡땡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변태 같은 형태의 문장을 봤을 때 if 생략한 가정법이구만 이라고 알아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고의 지문 정도 되면은 조치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까먹지 말고 봤을 때 인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로이가 설거지를 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으면 엄마가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if절도 과거, 우리말로 바꿨을 때 직설법 과거, 주절도 직설법 과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네. If Roy 그렇군요. 똑똑한데? 감사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걸 배열하라 그랬는데 if가 없네요. 그러면 if Roy had washed가 도치가 없는 문장이었겠죠? 그럼 had 앞으로 나와서 had Roy washed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시제예요. If she had drunk 였을 겁니다. 원래 문장은. 그럼 if가 생략되고 had가 앞으로 나오고 had she, 그렇죠? drunk. 뭐가 빠졌는데? 이거 없네. enough water. 그 다음에 12번 똑같죠? If you had told me 테니까 had you told me, 귀찮으니까 지금 쓰지 봅시다. About the problem.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without but for 가정법. 얘는 if 가정법 대용어구로 지난 혹시 어제 빠진 양반들 손? 프린트 필요하신 분? 이거 맞네?
둘, 넷, 넷. 이게 있어야 저기 영상을 볼 거라서. 네 개. 됐다. 봅시다. without but for 가정법은요, if 대용어구였고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시제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2번은요, without your recommendation 없었더라면 이네요. 그럼 얘는 해석이 과거로 됐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인 거죠. 그러면 얘 if절로 한번 바꿔봅시다. without your recommendation, without 명사를 if로 시작하는 절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if it 과거 완료야 had not been for, 얘는 그냥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관용 표현이야. 과거 완료 시제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뒤에 명사, 과거 완료였으면 if it were not for, 요렇게. 그러면 나는 몰랐을 텐데, 여기도 과거네. 그럼 과거 완료 가면 되겠죠? 그럼 I would, 아이 뭐야, 몰랐을 텐데인데 no를 써야 되네요. 뒤에 부정어가 없네요. I would not have know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ut for 하고 without은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를 안 가리고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꾸라 그랬을 때 이 주절의 의미를 보고 주절을 보고 추정을 해나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주절의 형태가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if절은 무조건 무슨 시제밖에 안 돼? 과거요? 과거요? 봐봐. 직설법으로 쳐봐. 직설법으로 치면 여기가 과거잖아. 그럼 여기는 직설법으로 무슨 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요. 그죠? 내가 현재에 뭐를 하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여기가 과거면 당연히 여기도 과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정법 문장으로 여기가 가정법으로 과거 완료가 쓰여 있으면 if절도 무조건 과거 완료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없었더라면 without rain, 여기는 친절하게 해석이 있으니까 없었더라면이에요. 없었더라면 가정법 무슨 시제? 글자 붙여 빨리 뒤에. 과거면 가정법으로 과거 완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if로 바꾸면 과거 완료 써야 돼요. if it, 얘를 진짜 외워야 돼. 이거는 but for without 보면 그냥 if로 바꿔라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been for 뭐 풀로 써보면 rain 이고요. 여기서 if 생략하고 도치시키면 어떤 형태가 돼요? 뭐가 앞으로 나와? had요.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 요 다소 어색한 had it not been for 하고 were it not for도 툭툭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그 다음에 여기 죽었을 텐데 뜻이 과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과거 완료죠. the crops,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 조동사 have pp 중에 would have pp잖아요. would have died. 지난 시간에 마지막 두 번째 타임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조동사 have pp가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온 거다. 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6번. without such passion,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would have pp네요. 여기가 주절이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면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여기도 과거 완료 시제라고요. 그러면 if를 쓰래요. if it had not been for such passion. 다 나왔을래나?
프린트 필요하고 손? 그리고 8번 but for이네요. 이번엔 but for the tornado. 여기는요 또 똑같네. c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에서 could have pp는 무슨 뜻인데요? 우리 어저께도 한 건데 could have pp. 일단 not 없다고 치고 could have pp 무슨 뜻이에요? 조동사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잖아. 그럼 직설법으로 무슨 시제야? 과거잖아요. 그럼 그냥 can의 과거인 거야. 그럼 can이 뭔데? 할 수 있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할 수도 있었다라고요. 그죠? 근데 이건 가정법이잖아. 할 수도 있었다야.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야 되겠죠.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루지 못한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건 이 새끼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요 couldn't have evacuated. evacuate 대피하다예요. 대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실제로는 대피했다는 얘기네. 그죠? 잠깐 이야기가 샜지만 그러면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우리 if를 사용할 거면 또 뭐 쓰면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the tornado warning. 이거 아까 문제에서 혼합가정법 쓰지 마시오라고 단서를 줬다는 건 주절이 그럼 가정법 과거면 if절은 무슨 시제란 얘기야? 가정법 과거란 얘기야. 그쵸? 주절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뭘 써달란 얘기예요? If it were not for을 써달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8번 포인트. 얘는 이제 if절 대용 어구인데 이건 뭐 이렇게 규격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는 이제 프린트 만들 때 빼버린 부분이요. 얘는 읽어보고 갑시다. To see the RP. 얘는 가정법 대용어구로도 말하고요.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독립부정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마치 관용 표현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혹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봐도 돼요. 당연히 용법은 부사적 용법이에요. 왜냐면 이 주절의 생김새하고 하나 관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만 첨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to see the art piece 여기는요 만약 당신이 그 예술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되고요. 왜 가정법 대용어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의 형태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럼 얘는 뭐랑 같은 형태예요? if 가정법의 과거 시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봐도 너는 뭐뭐뭐 할 것이야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Professional painted it. 전문가가 그걸 그렸다라고 생각할 거야. 뭐뭐 할 거야니까 앞에 있는 투부정사를 뭐로 받은 거예요? if절로 해석을 받아버린 거예요. 보시게 된다면 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는 treat it the right way. 얘는 대용어구라고 봐도 좋고 이건 뭘까요? treated는 과거 분사죠.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게요?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being이 생략된 수동의 분사 구문이죠. 그럼 분사 구문에 사용되는 접속사들 중에 대표적인 게 if나 when이나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하고 조건, 결과, 원인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는 얘들이죠. 선후관계 이런 애들. 그쵸? 양보는 엔간하면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사 구문인데 올바른 방식으로 대접받았을 때 혹은 대접받게 되면 아이들은 좋은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도 이렇게 if절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구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는 여기가 주절이에요. could have pp. 이거 무슨 시제?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 완료잖아요. 조동사 have pp니까. 그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야. 그럼 이건 의미상 직설법으로는 과거잖아. 아까 뭐라고 해석했어요? 할 수 있었다죠. 근데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도 있었다예요. 의미를 더해볼까요? 추가적인 시간과 함께 라면. 그럼 어떤 뉘앙스를 가져?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 시간 좀만 더 있었으면 풀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간이 있었다면 시간과 함께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인 거다? 우리가 과거에 시간을 가졌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법 if절로 바꾸면 과거 완료 시제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a skilled photographer would know. 얘는 그냥 가정법 대용 없고 라기보다는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얘 되게 많이 사용되는 되게 짧은 제가 좋아하는 예문이 뭐냐면 a real friend would not do that. 뭔 뜻이에요? 진짜 친구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그럼 저 새끼는 뭐란 얘기야? 진짜 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말을 좀 길게 늘려볼까요? 야, 진짜 친구는 그런 짓 안 해를 길게 늘려보면 저 새끼가 진짜 친구라면 저딴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명사 구가 if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성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길게 늘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진사였다면 그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야. 조명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강, 유람선 여행을 경험한다면 to가 있다. 그러면 to 부정사가 독립부정사로 사용되어서 if절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를 써보세요 라는 얘기네요. 그럼 to experience 뒤로 이건 뚜분데 the river cruise가 되겠네요. 2번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food 안 보여 strong leader 여기는요 강력한 지도자라면 좋은 대의명 부문을 위해 지지를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네요. 그러면 strong leader 하고 gather a strong leader could gather support. 사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 더 희귀한 거예요. 이런 문장들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맥락이. 얘 그냥 직역하면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는 지지를 모은다. 쉽게. 좋은 cause가 원인이잖아요. 명분이나 목표, 지향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원인인 거야. 그래서 대의명분, 목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좋은 목표를 위해서 지지를 모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있을 텐데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라는 건 좀 맥락상의 이야기예요.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이 새끼가 남의 지지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경우에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아, 지도자가 좀만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쟤보단 잘했을 텐데. 요런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구가 if절 대용어구로 쓰인다는 건 항상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를 내기 좋은 파트는 아닙니다. 6번 볼까요? Using the correct tools, she could fix the chair herself. 얘는 분사구문이라고 봅시다. 분사구문이에요. 여기 using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분사구문에서 제일 만만하게 많이 갖다 붙이면 되는 게 면서예요. 면서. 그 다음에 선후 관계예요. 그러고 나서예요. 그래서 면서로 해석이 안 되면 뭐뭐 할 때 하면서로 해석이 안 되면 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는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서죠. 그 여자는 스스로 의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하면서의 분사구문이면 일단 바를 때는 as를 바르면 돼요. 엔간하면. 이건 쓰지 마세요. 답이 아니니까. as 시제는 could fix니까 과거일 수 있겠네. as she used the correct tools. 이건 그냥 분사구문을 절로 바꿔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법 변화를 보고 있잖아. 그럼
가정법 대용어구로서의 분사구문은 if절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랑 시제를 맞춰봅시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건 가정법 과거 시제의 주절이란 얘기예요. 그럼 if절로도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겠네. If she used the correct tools. 이런 의미가 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바른 도구를 사용만 한다면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전달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이거 사실 그쵸? 왜냐면 가정법은 보통 분사구문은 보통 가정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질 않아요. 부사절 플러스 주어 주절이라고 읽지.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as she used 정도의 혹은 as she used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정말 가정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해야만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걸 가정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여자애가 의자를 고치는데 빨래 집게하고 핀셋을 가지고 고치고 있어요. 또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고쳤어요. 그래서 아니 저 띨박 같은 새끼 멀쩡한 도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랬으면 고쳤겠지 라는 맥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요 문장은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분사구문을 이렇게 읽어라 라는 건 아닙니다. 8번 A good instructor. 아까 보셨던 명사구가 맥락상 가정의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would have pp. 가정법 무슨 시제? 주절? 과거? 완료요. 오케이. 그러면 would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했을 텐데죠. 좋은 인스트럭터, 강사네요. 좋은 강사나 지도자면 가르쳤을 텐데 너에게 뭐를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가르쳤을 텐데 한 달이면 가르쳤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뉘앙스상 어떤 의미가 돼요? 좋은 선생님이었으면 야 너 진짜 배웠을 텐데 선생이 쓰레기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주절이 가정법의 과거 완료니까 if절도 과거 완료 갑시다. If he or she had been a good instructor.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체화 화법인데요. 얘는 뭐 요즘에 그렇게 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쭉 그냥 읽어 나가면서 빠르게 가볼게요. 수일치 파트를 제외하면 그닥 중요성은 없어요. 요즘에요. 그리고 특히나 뒤에 나오는 화법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요즘엔 정말 어디에서도 쓸 일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만 수일치는 매우 중요하죠. 봅시다. each, every 얘는요 우리가 관사, 대명사, 형용사 이 단원 할 때 봤던 애들이에요. each나 every는 얘네 둘이 똑같아요. 앞에도 똑같은 거 제가 써드렸습니다. every나 첫 번째로 each는 뒤에 단수명사 따라오고요.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every,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each는 of 뒤에 복수명사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each of 복수명사가 올 수 있고 동사는 항상 단수동사 each나 every는 언제나 단수예요. 다만 주의하실 건 every of 복수명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very는 철저하게 한정사라 대명사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of를 뒤에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외우시면 돼요. each of 복수명사, every나 each 뒤에는 단수명사. 그리고 each, every 덩어리가 주어면 항상 단수다. 그 다음에 thing, body, one은 단수예요. 왠 줄 알아요? something은 단수게요, 복수게요? somebody.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섞을 수 있잖아요. somebody. some은 하나는 아니잖아. 우리 느낌상. 근데 그 복수 아닌가? 근데 somebody가 복수면 somebodies였겠죠. 그죠? everything이 복수라면 everythings였겠죠.
그렇잖아요. s가 안 붙었잖아. 셀 수 있는 건데 다. 그럼 당연히 뭐야? 단수란 얘기예요. 그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명은 왜 써있냐? 국가명도 왜 써있냐? United States거든요. 미국을 두 덩어리로 쓰면 USA를 United States, 이거야? State가 돼버렸네. States예요. 복수인가? 단수예요. 얘는 뭐냐면 어떤 의미예요? 여러 주들의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명이나 학과명이나 질병명에는 통상적으로 s를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뇨라고 하면 diabetes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만 단수 취급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 시간, 거리, 무게, 금액 등의 단위. 예컨대 이렇게 해볼 20분이 낭비되었다. 그러면 비슷한 말 써봅시다. 30 kilometers. 단위에는 s가 붙지만 이건 덩어리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여러 번 나오네요. 아시는 내용이죠. 복수, 보통 명사다. 단수, 추상 명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동명사구 명사절이면 단수다. 당연한 이야기. 투부정사구, 전치사구, 분사구, 관계절들의 수식을 받을 때는 주어의 동사를 수일치시킨다.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The notebook on the computer. 카운터네요. 죄송합니다. Notebooks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 있는 공책이죠. 주어를 한 단어로 꼽으면 뭐가 주어예요? 당연히 공책이죠. 공책.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요새 이 말을 잘 안 써요. 뭐 주어의 핵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어가 덩어리가 길 때 한 단어로 주어를 꼽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라는 걸 뭐 주어의 핵이라고도 하는데 몰라도 된다고 해요. 아시면 좋고 모르면 말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같다 느낌 오지 않아요? 딱 봐도 주어의 핵 하면 이게 핵심이다. 두 번째, the wind blowing through the trees.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예요. 근데 의미는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럼 뭐가 주어겠어? 바람이 주어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s 붙이세요 란 얘기예요. 되게 당연하죠? 그리고 요건 나오네요. 오케이. 스위치 몇 개야? 오케이, 2개 금방 하겠다. 그러면 봅시다. 2번 learning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동명사 주어고 한 단어로 꼽으면 얘가 주어죠. learning이요. 그러면 단수동사. Where the stadium will be built. 얘는 이만큼이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뭐가 쓰인 거예요? 어떤 형태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의, 주, 동 이 통째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구나 절이 주어일 때 단수동사. 그 다음에 6번 The United States,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이죠? 그러면 단수 취급, 동그라미. 8번 Every planet in our solar system. 그럼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My plan to visit some tourist attraction. 여기는 투부정사 to visit some tourist attractions는 plan을 수식하는 형용사 구구. 주어의 핵은 my plan이죠.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쓰여야 맞겠네요. 종이 몇 분에 쳐요? 25분에 치던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특히 여기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of 뒤에 명사의 동사의 수일치시키는 표현 여기다가 아이고 뭐 전체사 내지는 부분사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 몰라도 돼요. 좀 풀었으면 전체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얘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때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해를 해보자고요. 일단 쓰시고. 봐봐요. 이럴 때 찐따이 은씨가 있어야 되는데 대은이를 내가 반으로 접었어. 반으로 자를 거예요. 대은이는 하나잖아. 하나를 반으로 잘랐어. 그럼 반으로 자른 이 반토막은 몇 개예요? 반토막 자체는 단수야, 복수야? 그쵸? 얘를 뚝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내가 가져왔어요.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죠? 단수예요. 근데 좀 끔찍하긴 한데 대은이가 10명이에요. 반으로 잘랐어요. 10명을 반으로 잘랐어. 그 10명의 반토막을 가져와요. 반토막이 10개잖아요. 복수일 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all of 뒤에 복수가 와요. 복수들 모두예요. 복수 모두들.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복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um of 단수예요. 한 개의 일부분이에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단수겠죠? 그죠? 아까 반토막으로 자른 대은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은이가 이거 꼭 보면 좋겠다. 반으로 자르고 싶으니까 허리를 접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논리로 rest of, most of, majority of, a lot of, plenty of 이런 애들. 그리고 percent랑 분수 of요. percent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니면 per하고 cent를 떼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percent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주의하실 건 percentage of는 왔다 갔다 해서 일괄적인 일관된 원칙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of 뒤에 맞추기도 하고 항상 복수 취급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퍼센트만 해당된다. 그럼 분수 표현은요? 분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들? 3분의 1 영어로 뭐라고요? 그죠? a third 아니면 one third 하잖아요. 분수 표현 첫 번째로 기수, 서수 이렇게 쓰는 거죠. 단 주의하실 건 그러니까 기수가 분자고 얘가 분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분자가 복수면 분모에 이거 본을 쓰고 있냐? 분모에 s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two thirds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수 out of 수. out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two of three. 아이고 얘 안 들어와.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순서는 분자, 분모입니다. out of는 뭐뭐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전치사 of라는 애 자체가 전치사 of 뒤에가 전치사 of 앞에는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of 명사하면 앞쪽이 부분집합 전체가 뒤에가 전체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of를 활용해서도 분수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일단 중딩도 아니고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기억하자? 요런 식의 주어 덩어리가 있을 때 요 뒤에 오는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켜야 해요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단수, 항상 복수 이런 애들은 좀 기억해 봅시다. 되게 당연한 표현 당연한 얘기예요. one of 복수명사 복수들 중에 몇 개? 한 개. 제가 항상 쓰는 예문은 요거예요. 막대가리예요. 내 친구 one of my friends is are 막대가리. 막대가리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얘가 주어의 핵이죠. 그러니까 is란 얘기다. 되게 당연한 소리다. 그쵸? much of는요 왜 단수게요? much는 수했어요 양했어요? 저기요 선생님들
많은 할 때 many는 수에 쓰고 much 양에 쓰잖아. 양이라는 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단수예요. the number 얘는요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숫자죠. 얘랑 대비되는 게 뭐예요? a number of는 무엇의 죄송합니다. 많은 수의 뭐뭐뭐죠. 그러니까 a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 왜 저긴 왜? 이모님들 왜요? 네? 물의 양을 셀 수 있냐고요? 못 세지 짱구야. 어? 물의 양을 셀 수 있냐고요? 물의 양을 셀 수 있죠. 단위를 이용해서. 한 컵, 두 컵, 세 컵, 네 컵, 이 짱구야. 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 동물의 양이요? 아, 양이요? 양이요. 걔는 단수, 복수가 같은 형태인 거예요. 양이 왜 운명을? 음매? 음매 맞지? 아, 그냥 양은 매구나, 매. 음매. 양고기, 소고기 둔갑설. 그죠? 근데 음매도 맞은 것 같아요. 소는 음모 아니에요? 음무 아니에요? 모르겠다. 일단 그건 국어 시간에 확인해 보세요. 잘한다. 그렇네. 잠깐만. 똑같지 않아? 잠깐, 소영이가 한 건 양 아니냐? 염소인가? 양 아니야, 양 그거? 아니에요? 염소 아니에요? 거봐, 구분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 봅시다. 복수동사요. many는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복수고요. a number of는 얘네 둘이 같은 집이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네들. 그래서 both A and B예요. both가 붙건 안 붙건 A랑 쉬었다 합시다. 봅시다. 아이고 씨, 화면 밝기 왜 이렇게 해놨어. 진짜 뜨겁지. 먼저. 다 일어났니? 진우야 있나? 볼게요. 2번. both가 붙건 안 붙건 A and B면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민수와 철수가 있어요. 몇 명이요? 2명이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당연한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 얘네들은 A뿐만 아니라 B고 B as well as A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죠? 엄마가 평소에 맨날 욕을 해요. 저기요 선생님들 왜요 왜? 범인이 누군지 뻔하구만. 왔네? 여기 안녕? 잠깐만 그러면 출석부를 바꿔야겠네. 오늘이 며칠이나 지금 몇 시야? 오케이 봅시다. A뿐만 아니라 B도에서 강조점은 B에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맨날 날 갈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도 갈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애가 삐져요. 아니 왜 아빠까지 이래? 라고 말할 때 엄마는 그렇다 치고 아빠까지 이래 라고 말할 때 누구 때문에 빡친 거예요? 아빠요. 그죠? 그러니까 not only A 번호소 B가 있을 때 강조점은 B에 있어요. 그리고 as well as는 그냥 그런갑다 합시다. 얘는 영어에 특화된 표현이니까. 그래서 얘네 둘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B에 있다. 얘네들 강조점은 B에 있으니까 수의 일치도 어디다가 시키자? B에다가 시키자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야 너 말고 쟤. 그럼 당연히 너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요, 원칙적으로 얘도 either A or B 같은 경우는 A, B가 둘 다 단수인 경우, 둘 다 단수면 단수 취급이에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either A or B는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B가 단수면 단수 취급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A, B가 다 단수면 단수 취급하고요. A 복수 B 단수일 경우에, 갈려있을 경우에는 B에다 맞추자. 그래서 요런 상관접속사류의 수일치에 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 동사에 가까운 놈에다가 수를 붙인다요. 동사에 가까운 놈에다가 동사의 형태를 맞추고 수일치를 시킨다요. 그리고 neither A nor B, 얘는 원칙적으로 단수예요. 원칙적으로 단수고 형태를 맞출 때 B에다가 맞춥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neither는 요즘에는 언어라는 게 사회성을 가지고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neither A nor B는 옛날에는 그냥 단수 이랬는데요. 우리말로 치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들도 그냥 초딩 중딩 때 우리가 배우는 이런 문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국평호, 국민의 평균은 5등급. 세상에 존재하는 걸어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식쟁이들이 세상에 생각 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을 자꾸 틀리죠. 근데 말을 틀린 애들이 반이 넘어. 그럼 그게 뭐야? 다수가 돼. 그럼 이게 말로 굳어져 버려요. 전형적인 예가 저는 지금도 그 표현을 혐오합니다만 다리가 얇다. 종이냐 다리가? 다리는 가늘어야 맞아요. 통나무가 얇다. 통나무가 종이냐고요. 근데 표준어에 등재가 됐어요. 왜? 세상 모든 병신이 팔과 다리와 통나무와 부피를 얇다, 두껍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원래 다리가 얇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맞은 표현이에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옛날에는 단수라고 배웠을 건데 수많은 바보들이 자꾸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갖고 복수면 복수를 써버리는 거야, 동사를.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요즘에는 그냥 단수 취급을 하기도 하고 B가 복수면 복수 취급을 하기도 하더라. 다 이제 조금 요즘의 트렌드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자. 그래서 상관접속사류는 일단 동사에 가까운 B에다가 수를 일치시킵니다 하면 제일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예외가 하나가 B as well as A 하나죠. 동사에서 먼 B에 일치시키는데 그건 not only A but also B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봅시다. 2번 both Sam and William, 얘랑 얘 두 마리니까 were. 그 다음에 4번 some of, 얘는 뭐예요? 부분 of 명사죠. 그럼 얘는 전체 혹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요 명사에다가 수일치 시킵시다 라는 얘기네요. 부분 of 명사면 명사의 수일치. 어디의 수일치? of 뒤에 있는 resident의 수일치. 그러니까 drive네요. 그 다음에 not A but B, 얘 말고 얘잖아요. 그럼 당연히 vanilla에다가 수일치 easier. 그 다음에 8번 a number of는 많은 수의죠. 얘는 many예요. many plus 뭐 결함이죠. flaw는 결함큼. 많은 오류들이, 그럼 many plus니까 복수동사겠네요. exist. s 안 붙이면 되겠고. 10번 the number of는요, 이거의 숫자 얘가 주어죠. number이 주어요. 복수가 아니잖아요. the numbers가 아니라 number이네요. 그럼 단수동사 갑시다. 동사는 뭐예요? B네요. the number of owners, 현재 시제 쓰라고 그럼 is로 씁시다. 그 다음에 ABC 틀린 걸 고쳐보랍니다. A에 있는 A의 동사인 주어는, A 동사의 주어는 amount네요. 양은 단수. 잘 쓰였네요. B는요, most of, 얘는 뭐예요? most는 많은 수긴 하지만 얘도 어떤 집단의 일부잖아요. 큰 부분이지, 큰 부분. 그럼 얘도 부분 of 명사네요.
그럼 요 명사에다가 수일치 시킵시다. 그럼 얘가 명사죠? 어이? 뭐가 눌렸니? 여기에 수일치 가야 되네. pollution 하면 s를 붙여줘야 맞겠죠? 왜요? 왜요? 에? 네?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소리였지. 말이 아닌 소리. 봅시다. CJ1치 3번. 일치 파트 어디까지야? 넷, 다섯, 화법, 여섯. 오케이. 화법을 건너 뛰어버릴까, 그냥? 화법이 시간 잡아먹으면 엄청 잡아먹는데. 일단 CJ1치 볼게요. 주절이 현재면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 그냥 그런 값도 합시다. 일단 CJ1치의 원칙은 뭐냐면, CJ1치란 주절의 시제에 종속절의 시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로 바꾸면 바로 짧게 쓸 수 있겠다.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에 영향을 끼친다. 알았어. 오니치. 시제에 영향을 끼친다. 세 글자 줄이려다가 네 글자네. 잠깐만요. 야, 이 시부 존나 이상해졌잖아. 뭐야? 시제 원래 뭐였죠?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에.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주어랑 목적어가 바뀔 뻔했네. 그래서 봅시다. 주절이 현재면 얘는 뭐야? 종속절은 다 가능하다. 봐봐요. 나는 알고 있어. 그녀가 지금 선수야. 나는 알고 있어. 제가 옛날 선수야. 나는 알고 있어. 제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다 가능하죠. 근데요. 그래서 시제일치에서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을 구속하는 경우는 사실 주절이 과거 시제인 경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면 제일 간단해요. 주절이 과거 시제인 경우 종속절이 현재가 될 수 없다. 이를 뗄까요? 종속절 현재 시제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종속절에 현재 시제가 불가능하고 종속절에 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위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would를 쓰세요. 요걸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주절이 과거일 때,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건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예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현재 안 되고 will 못 써요. 그럼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쓸 수 있으며 will,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싶어요? woul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 여기도 과거, 여기가 과거, 여기는 과거 완료, 여기가 과거, 여기도 과거. would는 그럼 뭔데요? 과거 시점에 예상하는 미래예요. 그러면 갑시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부분은 후딱 할게요. I hope 뭐야 어쩌라고 과거로 바꾸라고요. I 그러면 hoped가 되겠네요. 그럼 종속절이 과거로 바뀌었어요. 그럼 will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would요. 잘한다. would depart. 그 다음에 the report suggests that 얘를 과거로 바꿔보래요. suggested가 되겠고요. 자, 얘가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얘를 과거로 바꾸면 얘는 뭘로 바뀌면 되겠어요? 과거보다 과거니까 대과거죠? 뭐 그렇군? 야, 그럼 반말이잖아, 이 자식아. 해요. 오늘 잠이 안 깬 게 나쁜 애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불평했다예요.
그럼 complained 하면 되겠네요. 대절을 불평했어요. 가게가 파손된 상품을 판다. 그럼 뭐 이딴 걸 팔아요 라면서 불평을 했잖아요. 그럼 불평하는 시점하고 파는 시점 동일하네. 그럼 과거로 가면 되겠죠. shop selled라고 쓸 뻔했네. sol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에릭은 여동생에게 친절할 것을 약속했다. Eric promised. 에릭을 약속했어요. 약속하는 내용은 약속하는 시점보다 미래예요? 동일해요? 봐봐. 너 앞으로 똑바로 안 해? 할게요. 야, 똑바로 하는 건 지금이 앞으로야. 물론 지금도 포함하겠지만 앞으로잖아. 미래라고. 그죠? 그러니까 약속하는 시점에서 미래야. 그럼 약속하는 시점이 현재면 will을 쓰면 돼. 약속하는 시점이 과거니까 뭘 써야 돼요? will 대신에? woul드요. 오케이. 그러면 Eric promised that he would be kind 하면 되겠죠? 10번 졌다고 말했다네요. 졌다고 말했다. 그럼 Explorer said. 근데 요정들이 비밀책을 줬다고 말했으면 시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말한 게 다 나중이고 받은 게 이전일 거 아니야. 준 게 이전. 그럼 준 건 대과거, 얘가 과거 하면 되겠네요. That the fairies had given. 물론 대과거를 꼭 써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gave에도 별 문제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쓰시고 시제일체의 예외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것, 그게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과 일반적 과학적 사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현재로 쓴다. 속담 격언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항상 사용하는 건 얘를 그냥 카테고리화를 시켜버리면 뭐냐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씨 깨졌는데 나는 원래 1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그럼 보통 뭐라고 해요? I wake up 뭐라고 할까요? 1:30 p.m.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가 은근 잘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속절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배울 거야 라고 말할 거고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날 거다, 언제 일어났다. 뭐가 맞아요? 났다요. 임진왜란이 15부에 일어났다가 맞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배울 거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날 것을. 동신이에요. 그죠? 당연히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다루고 있게요? 굳이? 앞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절이 현재 시제면 뭘 쓰지 말자? 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왜 굳이 다루고 있냐면 주절이 현재 시제, 주절이 현재 시제여도 구속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가 이런 경우더라라는 얘기예요. 뭐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로 내려가서 봅시다. 2번. 그녀는 말했어요. The rings of Saturn. 토성의 뭐라고 하냐? 띠? 토성의 띠인가요? 홀인가요? 토성의 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무엇으로? Ice and rock. 돌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말했어요. 그럼 토성의 띠의 구성 물질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거일 거예요. 그럼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럼 이수네요. 아이고, R이죠? rings니까. 그 다음에 4번.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말이
행동보다 더 소리가 크게 난다. 뭔 소리예요? 행동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말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속담 격언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현재 시제 speaks요. 이렇게 신나지 쟤도? 6번 브라운 씨는 만년 전에 쌀을 재배하는 걸 시작했다. 당연히 과거로 쓰면 되죠. 역사적 사실. Humans began. 여러분 참 이거 휴먼의 복수형은 HUMEN이 아니에요. 휴먼의 복수형은 S를 붙입니다. 휴맨이 아니에요. 휴맨이 아니에요. 휴먼스예요. 본 적도 없죠 저런 형태를. 나는 나일 강이 거쳐간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말도 똑같잖아. 그죠? 간다. 이건 뭐야? 사실이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현재로 씁시다. 그러면 the Nile River 귀찮으니까 the river이라고 씁시다. 그 강이. 그 다음에 passes. 그 다음에 10번 오 X네요. 우리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건 뭐냐면요. 혹시 알아요? 종종 나옵니다. 쥐구멍에도 벼틀날이 있다. 한글 속담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거 뭔 말인지 알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속담 격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적용이 될 거니까 has요. 얘가 또 시갈이구나. 12번 I didn't know that the store closes earlier than usual on national holidays. 공휴일, 국경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공휴일에 이 가게가 평소보다 더 일찍 닫아 라는 걸 알아. 이건 뭐야? 이 가게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현재 시제 괜찮네요. 다음 페이지. 합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괜찮네. 네? 끝이요? 20분 남았는데 23분이 남았는데? 봅시다. 평서문에서 직접 합법, 간접 합법 전환인데요. 이건 잘 하시면 좋고 안 되면 마세요. 잘하면 좋고 안 되면 마세요. 옛날에 예지였냐? 합법 가지고 토하던 거? 그냥 안 중요해요. 밑밥을 미리 까는데 안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헷갈려요 원래. 자, 마이크는 나한테 말했어요. 이걸 예지 말고 더 심한 새끼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그래? 아니야. 결국 도저히 영어로 설명이 안 돼서 김한쌤이 설명하시고 네 이러고 갔는데 그래서 오 역시 국어 선생님인가? 이러고 걔한테 가가지고 이제 알겠냐? 했더니 아니요. 그래서 왜 오 하고 끄덕끄덕 하고 갔어. 어차피 아무리 들어도 모를 것 같아서요. 이러더라고. 봐봐요.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있고요. 형이 있어요. 형 좀 그렇다. 난 여동생이 없으니까 여동생이 있어요. 남동생도 없군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있어요. 자, 엄마가 나한테 말합니다. 야, 저 동생한테 가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래. 난 동생한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 엄마가 그렇죠. 널 죽여버린다라고 해야 되죠. 동생한테 가가지고 네 동생 죽여버린다는 정신 없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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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게 직접 합법에서 간접 합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이 안 되는 인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냥 뇌 구조상.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행여나 안 되면 그냥 그런 것 다 합시다. 괜찮죠? 자, 갑자기 떠올랐다. 이번에 뭘 봤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봤는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무슨 한 여러분보다 더 어리겠죠. 초딩 정도 되는 딸내미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뭘 말을 전달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뭐 이름 몰라요. 딸내미야 엄마한테 가서 오늘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되냐고 전해 이러고 갔어요. 본 적 되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딸내미가 이렇게 착착착착 오더니 엄마가 아빠 허리 접어버린대요. 막 이러면서 척추 접어버린다 그랬나? 전달을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엄마가 너의 척추를 접겠대요 라고 말해야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가 이따 쳐봅시다. 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밥 언제 먹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야 너 밥 지금 먹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동생한테 말할 때 야 너 밥 지금 먹어. 그럼 나는 밥 안 먹어요? 언제든 먹겠지. 그죠? 요 상황이잖아요. 자,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밥 먹어. 근데 이제 내가 이 말을 동생이 이제 물어봐요. 엄마가 뭐래? 너 밥 먹으래. 이게 아니잖아. 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쵸? 이해 가시는 거죠, 다? 갑시다, 그러면. 마이크는 말합니다. 나는 이 게임을 너랑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게 쌍따옴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 아니에요. 말을 그대로 따온다의 표.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따옴표를 제거하면 인칭이 변해야 합니다. 그쵸? 그럼 Mike told me에서 마이크는 나에게 말했어. 여기에서 me 즉 화자는 누구야? 나죠. 그쵸?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마이크는 뭐야? 그 자식이죠. 청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걔가 마이크는 he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거 시제요. 마이크가 나에게 말한 시점은 과거였어요. 근데 걔는 과거 시점에도 현재로 말하겠죠. 그런데 이걸 따옴표를 떼면 시제가 과거로 바뀌어야 되겠죠. want는 wanted로요. 그 다음에 this game, 이 게임 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는 네 눈앞에 내 눈앞에 이게 있었어. 근데 처울이 가서 전달할 때는 그게 눈앞에 없잖아요. 그럼 this가 뭘로 바뀌어야 돼? 그 게임이요. 이게 되게 좀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러시면 돼요. 되게 잘하는데? 내가 너무 쫄았나? 그 누구였지? 이거 아니야. 이거 올해 2학년이에요. 올해 2학년. 작년에 1학년이었거든. 그 누구였을까? 한쌤한테 이따 물어봐야지. 그 누구였죠, 이거? 자,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바꾸는 패턴이 있어요. 이는 저로 바꿔요. 이는 저로. 되게 당연합니다. 여기는 저기로 바꿔요.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저쪽 가서 전달할 때는 이 말한 내용이 이미 과거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그때로 바뀌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몇 분 전, 몇 년 전에 라고 말한 건 그냥 전에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것까지는 묻지 않을 겁니다. next, following 이런 건 괜찮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문제 안 나와요. 어차피 그냥 요 세 줄 정도 잘 바꿔주시면 돼요. 얘 괜찮네요. 오늘 그날 아까 지금이 그때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다음에 yesterday 어제였으면 전달할 때는 전달하는 날의 전날이 되는 거죠. 그 전날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그리고 말하는 시점에서 내일이면 전달할 때는 그 말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그래서 the next day 혹은 the following day 이렇게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Professor Nelson said to us 교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said를 동사를 바꾸란 얘기예요. 그렇죠. told로요. said는 이렇게 저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그래서 따옴표 저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데 직접 화법에서 said는 간접 화법으로 told로 바꿔요. tell로 바꿔요. told us that. 자, 그럼 쌍따옴표 떨어져야 돼요. 이제 그럼 we는 we겠네요. 우리가 뭐 할 것이다. 과거 시제니까 will이 바뀌어야겠네요. would. 그쵸? review the chapter. 아이고야, 이 돼버렸네.
the chapter 하건 that chapter 하건 상관없어요. today가 바뀌어야 돼요. 전달하는 시점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니까 that day. 그리고 아래 가봅시다. 4번인가요? 4번. set to는 told 간목으로 바뀌죠. told them that 남자가 말합니다. I예요. 그럼 이 I는 누구예요? 이 남자죠? 히. 그렇죠. he. 그 다음에 여기도 lost.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요. lost 혹시 이미 쓰셨으면 앞에다 헤드만 붙이세요. had lost. 말한 시점에 이미 과거형이죠? 말한 시점이 과거인데 과거에 이미 과거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과거로 바꿔주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 He had lost my wallet을 또 his wallet. 그리고 in the park, in that park라고 하는 게 제일 콕 집어 정확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시간 전에 ago라는 건 서 있는 시점보다 이전이에요.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 그래서 ago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before로 바꿔줘야 돼요. before로 바꿀 때는 before는 뭐냐면 지금 요 시점보다 이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 hours before. 그래서 before 뒤에 then 붙여도 괜찮아요. 그때보다 2시간 전에. 이렇게. 그리고 6번. The show host told us that. 이번에는 거꾸로 바꿔보래요. told us니까 said to us 라고 바꿔주시고 쌍따옴표 대절. 얘네 이 여자가 그 시점에 이제 소개하겠다. 이제부터 소개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한 거니까 이제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저는 소개해 드릴게요 네요. I will introduce. 그 다음에 her. 여기서 간접 화법에서의 her은 her guest 누구예요? 그녀의 손님이니까 여기서는 my guest. 그리고 그렇죠. 내는 그때였죠. 그때 시점으로 들어간다면 자 지금 소개해드릴게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Kevin said that. 마찬가지로 Kevin told. 대상이 없네요. us told me라고 합시다. 내가 들은 말일 테니까. 케빈은 나에게 말했어요. told us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가족. 케빈의 가족이겠죠? My family.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대과거예요. 그러면 말하던 시점보다 이전에 살았다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는 과거 시제로 말했겠죠? My family lived요. 그리고 there 거기니까 말할 때는 여기였겠죠. 근데 이건 사실 공식화로 바꾸기 좀 그래요. 나 저기 살았다 라고 말하면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저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기계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거 왜 나우를 쓰고 있냐. 그 저기를 여기로 바꿉시다. 여기에 살았어. 언제요? 10년 전에요. 10 years. 이번엔 ago. 지금보다 이전이에요. 10 years ago. 그 다음에 가스샷 됐죠? 의문문, 명령문 하면 끝이네요. 의문문을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바꾸기. 이걸 사실은 이 책을 이 부분을 안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얘를 ask, 의주동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 말했어요. 이거 하면 어때요? 뭐뭐에요? 라고 물으면 얘를 합법 전환을 하면 얘가 나에게 뭐뭐라고 물었어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주어가 동사 했다 라고
근데 여기가 물음표예요. 동사가 말했다 합시다. 주어가 말했다 물음표. 그럼 이건 우리말식으로 패턴을 바꿔보면 주어는 나에게 이거를 물었다라고 하면 되죠. 땡땡땡땡 냐고 물었다잖아요. 그쵸?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죠? 되죠? 그러면 동사가 말했다가 물었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의문문인데 의문문을 뭘로 바꿔야 돼? 의문문의 내용을 물었다라고 바꿔야 되니까 동사가 바뀌었으니까 평사문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야 죽을래? 라고 주어가 말했다. 여기서 바꿔봐요. 제가 나에게 죽고 싶냐고 물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쵸? 의문문이 평서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요 의문문이 평서문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으면 얘가 어떤 어순으로 변하냐면 의주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의문문이. 그래서 주어가 물었습니다. 대상 나오고, 다시 말해서 대상이라는 건 간목이란 얘기고 내용 나오면 돼요. 대상에게 내용을 물었다. 근데 그 내용은 의문문을 문장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합법을 원래 배우고 합법을 배워야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알게 되는 건데 우리는 간접 의문문을 때려 외워놓고 여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무튼 의주동을 물었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그쵸? tomorrow는 뭐라고 바꾼다? 그 다음날로 바꾼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친구는 말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면 내 친구는 나에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물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내 친구는 물었다. 여기다가 나에게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간접 목적어. 뭐를 물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의주동이네요. 의주동. 근데 시점 잘 맞춰야 되죠? 과거에서 과거 시점에 과거에 누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럼 이 made는 대과거니까 had, BP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은 어차피 여러분들 할 줄 아니까 패스하면 되잖아요. 자,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거 가봅시다. 그는 말했어요. 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실 수 있을지 물었다죠. 그쵸? 그러면 저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었다를 합법을 전환하면 집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은 거죠. 그쵸? 물을 때는 돼요? 하고 물으면 끝이지만 평서문으로 바꿀 때는 인지 아닌지로 바꿔요. 인지 아닌지니까 뭘로 바꾸자? 접속사 뭐를 집어넣자? if whether이 들어간다. 그럼 가봅시다. 그는 물었어요. 인지 아닌지를 물었으니까 if나 whether 넣어주시고 can I get? 자, 과거 시점의 현재예요. 그러면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면 얘가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으로 바뀌어야겠죠. 그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은요 5형식 동사로 전환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도 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태를 씁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어요.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라고요. 그럼 합법을 바꿔봅니다. 경찰관은 나에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뭐뭐 할 것을 말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것을 동사하다. 전형적인 5형식 패턴인 거예요. 그럼 told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바뀌면 된다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아래 뭐야 이건? 2번 The instructor said to Jenny. 강사가 말했어요. 제니에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문이죠. 근데 이제 advice 써도 상관없고 5형식 동사 뭐든 괜찮아요. told든
asked. 그럼 ask A to B, tell A to B 하면 되네요. 강사는 말했어요.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제니. 뭐 her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편한 신발 신으라고. 그럼 to wear 하면 되겠죠. comfortable shoes요. 그래서 명령문의 화법 전환은 우형식 문장 만들기예요. 4번 똑같네요. Librarian set to build 명령문 하나 그냥 합시다. 명령문이니까 오형식 문장 Librarian told build 대상이요. 아니면 him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했어요? 반납하시라고 말했어요. 과거 시점에 현재로 말했으니까 우리는 쓸 때 그냥 과거로 써주면 되겠네요. 말했다 과거에 이거 하라고. 시점이 같으니까 완료 부정사 사용할 필요 없고요. 뭐요? 그냥 to 부정사 갑시다. to return the books. 그리고 by the next Monday 상관없어요. next 자리에 t 어디 갔냐? following 해도 괜찮을 거고요. 그냥 의문문 하나만 해봅시다. 5번. 아이쿠.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누가 했어? 를 바꾸면요. 엄마는 나에게 누가 전화했는지를 물으셨다 하면 되죠. 그럼 my mom asked me 이번에는 사형식이에요. 간목 그냥 푸는 거예요. 의문문도 하나는 같이 해보게. 나에게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뭘로 써요? 의주동으로 써요. 그럼 누가 투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죠. 누가 전화했냐. 그럼 시제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물으셨다예요. 물은 시점에 더 과거의 일을 물으셨죠. 그럼 여기는 대과거네. Who had called you. 직접 화법에서의 너예요. 그럼 간접 화법이면 어차피 화자가 되니까 me가 되겠죠. 그리고 last night은 원래 뭐예요? 어저께죠. 어저께.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전날에가 되겠죠. The previous day. 내지는 the day before. 요렇게 5, 6, 7, 8 중에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8번 해볼게요. 8번. 앤더슨 교수는 물었다예요. 그러면 나에게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원래 직접 화법에서 의문문일 때예요. 의문문인 경우. 그럼 간접 화법은 뭘로 바꿔요? 의주동으로 바꾸면 돼요. 물은 내용을. 그럼 내가 왜 나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만큼이네요. 그럼 의주동 why I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예요. 근데 물은 시점에 안 썼는지를 물었죠. 과거 시점에 과거를 물은 거예요. 그럼 대과거로 써야겠네. Why I hadn't. 제출을 뭐야? submit인가요? turn이네요. turn 그 다음에 내 보고서. 공간 모자라니까 report만 쓸게요. report 쓰자. My report in. turn in 하면 이게 제출하다, 내다. 아니면 뭐 깜빵 같은데 잡혀 들어가다, 자수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들 부지런히 풀어갖고 오세요. 내일 하면 이제 책 끝나네. 고생들 하셨습니다.